조태현이었습니다. 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네, 오늘까지 배승희 변호사 잠시 쉬고요. 대타로 진행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정치 펀치 시간인데요. 금요일이 즐거운 이유 바로 YTN 뉴스 파이팅의 이 두 분 때문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배승희 변호사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저랑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어제 좀 기사들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 네 글자 키워드가 딱 꼽히던데요. 먼저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려운 말을 쓰셨어요. 군자 표변이었고요. 또 김용남 전 의장님께서는 진짜 사랑.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잠시 후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재보궐선거 결과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다. 이제 기자 질의응답이 아니라 직접 발언해서 대통령실 쇄신 김 여사에 대한 요구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권 내에서 또 반대, 중진들은 좀 불편하다 이런 기색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맥락인가요? 제가 어제 사실 비공개 최고위와 최고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바로 옆자리에서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바닥 민심을 맨몸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유권자 여러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지? 그런데 잘못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심은 별로 안 좋다는 건 확실해. 이런 거를 느끼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 남은 2년 반 정도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리스크라고 인식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된다. 그 리스크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고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 당의 친한계 친윤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네 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4대0 내지는 3대1로 기존에 국힘이 차지했던 지역도 뺏기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 빌미로 당대표를 흔드는 시도가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뭐 기존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조금 더 한 단계 깊숙이 들여보면 국힘이 좋지 않아요. 결과가. 2대2고 이변이 없다 이런 평가인데 오히려 안 좋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그전보다 나빠진 거는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부산 금정에서 더 큰 표 차이로 이긴 거는 제일 큰 원인은 낮은 투표율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통상 투표 참여율이 더 높거든요. 연령층이 고령층인 분들이 많아서 특히 보궐선거는 국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 투표율이 휴일이 아닌 근무하는 날에 행해지는 선거는 원래 유리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과 그런 보궐선거 요인 때문에 이긴 것이고 당장 수도권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라 이게 정당 공천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른바 누가 보수 진영 후보인지 진보 진영 후보인지를 알고 치르는 선거에서 일단 선거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강화에서도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거기 원래 국힘이 많이 이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쎄 그걸 갖고 당대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당대표가 크게 심을 받을 일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평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김영남 정책위 의장님하고. 근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조금 좀 인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 앞두고 물론 뭐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박빙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이런 상황에서
22%포인트 차까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성향의 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같이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 우리 당이 선전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평가가 너무 박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강화 같으면 사실은 강화는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뭐랄까 교육감 선거도 일종의 누가 사실상 어느 당 색깔을 많이 띠는 후보인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23.5%밖에 안 최저라고 나왔어요. 하죠. 네. 정말 낮은 투표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죠. 더군다나 조전혁 후보는 국힘의 전신당 소속으로 네. 국회의원까지 했던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구 당 뭐 사실상 어느 당 후보인지 알 수 있는 선거에서 그렇게 낮은 투표율에서도 졌다는 건 사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비상 상황인 게 맞아요. 악재를 뚫고도 선전했다.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리했다. 자, 해석은 여러분들도 함께 내려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3가지 요구사항도 얘기했고 독대도 앞두고 있습니다. 만나서 뭔가 돌파구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일정 정도 수용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김영남 전 의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어떠한 대통령실의 변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변화할 것 같으면 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가 없죠. 네,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시는 예. 거죠. 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네. 입장을 그냥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대 내지는 면담이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변인.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변할 것이냐 안 변할 네. 것이냐는 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군자 표변 제가 네네. 사자성어를 썼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 양약 고어구 네. 충언 역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좋은 약은 입에 어렵네요. 쓰고 충심을 담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가 대통령실에서 딱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입에 쓴 예. 이야기죠. 좀 뭐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네.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국정 기간 동안에 개혁 과제들 잘 실천하려면 지금의 국정 지지율로는 안 됩니다. 이거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반등의 기회가 무엇이 될 것이냐. 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죠. 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예. 국민 얘기 더 많이 듣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지난 뭐 한 4, 5개월간의 과정에서 실천됐느냐는 뭐 국민마다 평가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정말 변화와 쇄신하지 않으면 정말 그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쇄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실부터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시발점은 그동안 당에서도 좀 얘기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인적 라인에 네. 대한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명분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김영남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실은 꿈쩍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그래서 대표도 제가 군자 표변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군자는 허물과 과오가 있을 때 네. 그것을 빨리 알고 캐치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진짜 전제가 군자예요. 틀렸어요. 군자가 아니면 그 다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협연하려면, 대통령까지 네. 되신 분이 왜 군자가 아닙니까 이제. 네. 그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나 될 수도 있다는 예는 종종 나타나요. 예. 자, 뭐 이게 독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김영남 전 의장 말씀하셨지만 이 독대 과정에서 성과물을 안 가지고 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뭐랄까요? 이미 공개적으로 의제 설정도 했는데 빈손이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권력 관계를 보면 지난번에 연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가요?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이 센 시기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권력이 센 시기라고 해서 할 말 안 하고 계속 뭐 참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정말 그 민심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바닥에서 선거를 치르는 당이 이 정책을 그 계획하고 집행하는 네. 정부보다는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는 노력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으면 이거 같이 공도 동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예. 대통령실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얘기처럼 어떤 국정 운영의 변화를 빨리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표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그렇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거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뭐 네. 사과를 해야 되느냐 네네네.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일변도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 문제가 이제 명품백 수수와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사법적인 불기소로 네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 도덕적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 털고 가자라는 네.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공적 라인을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군자 표면이란 말도 나왔는데 김영남 전 의장께서는 또 검찰에 몸 담으셨잖아요. 어제도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걸 굉장히 악재로 좀 평가하셨어요. 글쎄요.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뭐 아마 몇 년 지나면 이 결정에 대한 평가가 더욱 뚜렷해질 것 같은데 너무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망가뜨린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너무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스운 기관을 만들어버리면 글쎄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그 1948년 이후에 조금씩 발전시켜왔던 어떤 법치주의라는 측면 그리고 한 단계씩 조금씩 나아졌던 그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일시에 이렇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뭐 레드팀까지 구성해서 받고 또 지금 돈과 계좌는 연결되어 있으나 전혀 그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여사는 몰랐다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잖아요. 그게 억지죠. 억지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아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모르고 우연히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모 씨가 그 일당인 민모 씨한테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해주삼 네. 이라는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그 매도 주문 물량 그대로를 또 김건희 계좌에서 받아 준 건데 이른바 전형적인 통정 매매가 네. 계속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그거로 또 돈을 벌었잖아요. 더군다나 100번을 양보해서 검찰 주장을 다 맞다고 하자 말이죠. 정말 네네. 몰랐다.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6개 중에 4개를 권오수 회장을 너무 믿고 맡겼다는 건데 네. 권오수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사서 내 돈을 불려달라고 맡기면 네. 그게 뭐가 됩니까? 내부자 거래죠. 아니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회사 회장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어떤 악재가 있을지 아니면 우리 회사 매출이 늘어나서 곧 좋은 호재성의 공시 내지는 뉴스가 나올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회사 네. 회장인데 그 사람한테 내 계좌를 맡기면서 돈 한 40억 넣어줄 테니 이거 불려달라고 하면 내부자 거래죠. 내부자 거래도 주가 조작하고 똑같이 자본시장법상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
주가 범죄입니다. 증권 범죄예요. 그 부분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했어요. 검찰에서. 저는 정말 검찰 나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만 사실 그 어제 그 발표한 조상원 차장검사도 제가 네. 조상원 차장검사가 초임 검사로 막 임명돼 갖고 왔을 때 제가 부수석 검사로 잘 알고 지낸 네네. 사이입니다만 정말 창피해요.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져요. 예. 정말 좀 감정이 네, 감정이 많이 실리셨- 격해지셨는데 저는 이제 검찰이 이번에 불기소한 게 일반적인 국민이 갖고 있는 법 정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뭐 당연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국민이 납득할 정도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셨고 저도 국민이 가진 법 정서와 조금은 괴리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은 부분들 중에 검찰이 밝힌 내용 보면 김 여사는 뭐 아는 게 없다. 자기 사업만 네. 하는 거지. 네네. 또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지 팔았지.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피해자들 주가 조작범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적 관심이 검찰에 쏠렸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정치 검찰이라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인식을 검찰이 몰랐을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고민이 담긴 결정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오수가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면 그게 내부자 거래 이른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네. 자, 뭐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야당에서는 다시 특검법 추진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태균 씨 의혹까지 더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뭐 뉴스 지면을 채웠는데 김용남 전 의장께서 이분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는 발언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 전부터 여사가 너무 의존해서 언젠가는 그 사고가 날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저는 뭐 명태균 씨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연이어서 뭐 맨날 천공이 문제가 되고 건진 법사 얘기로 시끄럽고 뭐 이럴 때라 명태균이란 이름은 앞서 등장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네. 이게 뭐 좀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언젠간 사고 터진다 이런 예. 소문이 좀 있었던 거는 오래 됐고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진짜로 사법 처리를 못한다면 네. 명태균 씨가 했던 말 나 뭐 여차하면 다 열 거야. 뭐 대통령 부부한테 확인해 봐. 뭐 이런 한 말들 달 안에 하잖아요. 하야 뭐 탄핵 언급된 거를 이 정부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 왜 빨리 수사 안 하는 거냐. 명태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창원지검장이 나와서 입에 단내 나도록 하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검찰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라는 게 과거 뭐 김현믹 전 국토교통부 네네. 장관이 아파트가 빵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면 밤새 빵 찍어서 만들어서 네.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라는 게 그렇게 단내 나도록 열심히 하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네네. 수사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래서 빨리 이 사안은 창원지검이 단내가 아니라 정말 뭐 더 빨리빨리 해서 국민적으로 이게 사실 국론 분열이라든가 사회적인 그 소모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지검에서 이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맞물려서 국민의힘도 이분의 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빨리빨리 저 검찰이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검찰 수사 결론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특검도 또 계속 또 야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지만 결국 정치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필요한데
배우자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인데 어떤 메시지를 여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4글자 키워드 뽑은 게 진짜 사랑인데 대통령이 정말 명분을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김용남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제 조금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그 앞에 진짜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네. 맹목적 아. 내지는 그 삐뚤어진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그 사법 처리되는 일은 왕왕 있었습니다. 있었죠. 뭐 네.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현철. 아들 김현철 씨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하는 아들 3명 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친형님들이 사법 네. 처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미워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거든요. 네. 당시에 스캔들 내지는 게이트가 터지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게 사실은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는 작동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식 뭐 아니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아니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사법 처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정상적인 국가 사법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진짜 사랑이라고 한 거는 정말로 맹목적인 사랑이 없다면 저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판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두 분의 말을 종합하면 진짜 사랑은 군자표변이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근데 김영남 위원장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사랑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해. 이렇게 검찰에 지시합니까? 그럼 그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소하고 불기소를 이렇게 나눕니까? 지금 그런 검찰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뭐 전화 걸 일은 없죠. 그럼 알아서 그냥 눈치를 보고 밑에서 긴다는 거예요. 아니 뭐 밑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많고 네. 그리고 저 정도 세간의 이목이 지목되는 사건이면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참모를 통해서라도 원칙대로 해라. 네. 흑백을 가려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해라. 정도의 그 사인은 해줘야 돼요. 법과 증거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을. 그거는 뭐 네. 하나만한 소리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여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좀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야당이 다시 특검 추진하면 뭐 관건은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이탈표 얘기가 관심의 네.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직 그 법안이 이제 어제가 접수됐죠. 뭐 통과돼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면 뭐 대략 한 다음 2, 30일 정도 네. 걸릴 거예요. 제2요구권이 행사돼서 다시 재표결하려면. 근데 그 재표결 당시의 상황, 국회 상황, 뭐 민심, 국민 눈높이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뭐 8표 이탈표가 나올 거다. 네.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예단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네. 어제 당에서 얘기한 인적라인 쇄신 네네. 또 외부 활동 자제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명 협조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만 대통령실에서 확실히 해준다면 국민이 어느 정도 좀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민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특검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한 20초 정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정신 차릴까요? 차리는 사람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게 8명이 당장 넘어갈지는 좀 의문이고요. 아마 네.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기존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 이후에 이 얘기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